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힘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우선 연일 뜨거운 이해운 후보자 사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과거 윤 전 대통령 옹호 집회에 나가서 한 발언을 두고 출근길에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다라면서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좀 철새다 이런 별명이 붙은 후보자가 또 철새 같은 스탠스를 보이니까 보수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봤어요. 어떻게 이 보수 정권에서 20여 년간 몸담았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현역 당협위원장 신분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을까 조금 너무 놀라웠고요. 그 발표가 났던 29일,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이 이 중구 성동구 이해운 의원의 지역구죠. 여기에서 당원 연수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에게는 모두 이제 다 모여달라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은 후보자 청문회 지금 준비하러 가버리신,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주문한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라 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바로 이제 이해운 의원이 나와서 내란에 대해서 본인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했다, 내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그 3대 특검도 다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내란죄 성립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예. 결국 그냥 이 계엄 사태에 대한 것을 아직 재판도 나오지 않은,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을 그냥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하는 그 내란 몰입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결국은 또 이렇게 내란 정당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다시 곱씹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에게 4.3 검증이나 또 충성 요구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이 초선이실 때 한 20몇 년 전에 그 우리 국회 제4정조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당시에 그 국회 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당 전문위원을 해서 같이 함께 일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같이 일을 했고, 최근에도 그 우리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하실 때 제가 정책을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정책 자료들을 또 만들어 드리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참 우리 당에서 그 핵심 지역인 강남권역에서 서초에서 3선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물론 본인이 좀 계파적인 갈등으로 많은 순환도 겪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에서 이렇게 성장한 정치인께서 거부하기 힘든 제의겠죠.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제의들을 받고 수락을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영혼을 파는 일들이 일어날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그 지금 우리 그 보수 정권에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핵심 장관 자리,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게 나라의 곳간을 가지고 이 자물쇠를 쥐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750조가 넘는 돈을 이 관리를 하는 자리인데 그보다 더 많죠, 공기업까지 하면은. 그래서 그런 자리에 이 장관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이 자리에 이해운 의원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럼 이 사람 말고 그러면 더 전문가는 없었을까? 근데 왜 이해운을 선택했을까? 그럼 본인이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또 이런 이 소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의를 하는 거겠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비난케 하는, 싸우게 하는. 그래서 이런 전략에 우리가 그 반관계에 또 말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갈라치기에 또 우리가 또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이 좀 반려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당도 뭐 사실 뭐 이혜훈 의원 입장에서는 그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당이 섭섭하게 했는데 이제 뭐 좋은 제의 오니까 나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본인이 팔아야 될 그 숱한 동지들 그리고 또 우리 그 자신의 영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를 썼다. 논란의 중심이 될 카드를 썼다. 그리고 청문회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건 국민의힘 탓이고 또 본인의 탓인 걸로 이혼 본인의 탓인 걸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명은 해놔놓고 우리는 아주 탕평 인사를 했다. 또 아주 보수 진영의 본인과는 생각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기본 원칙이 팽창 기조인데 여기는 긴축 재정 아닙니까? 그 팽창 재정과 긴축 재정이 정면으로 봐서는 이런 사람을 철학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그 기획예산처 다른 장관도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건데 뭐 이렇게 선택한 거는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내부도 굉장히 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이제 반려를 좀 하셨으면 이런 갈등 속에서 좀 그만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갈라치기 하려고 한 건 맞아요. 우파를 갈라치기 하려고 한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오히려 좌파가 찢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네, 왜냐하면 그 딴지일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극찬했던 딴지일보 들어가 보시면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치환을 하자면 내란 가담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내란 가담자를 결국 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지금 좌파들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헌법 존중 TF 뭐 이런 거 가동하면서 공무원들 핸드폰 다 싹 보면서 내란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사람 있으면 인사에 불이익 주겠다 이랬잖아요. 네. 그 공무원분들은 인사에 그렇게 불이익 주면서 그러네요. 이혜훈 이분 세이브코리아에 마이크 잡고 막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장관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 본인들도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지금 당장 민주당의 이제 모 의원은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느냐 막 성토하고 있고 조국 대표 뭐라고 합니까? 이 내란 가담자를 이 곳간에 예산처 장관이니까 곳간에 열쇠를 주는 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파 갈라치기 하려다가 지금 본인들 찢어지고 있습니다. 역풍 불 것이고 자기들이 늘 이 내란 종식이 안 됐다 하면서 뭐 2차 종합특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혜훈 전 이 내란 본인들의 워딩으로 내란 가담자를 본인들의 이 인사에 임명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그럼 이제 더 이상 내란이 종식 안 됐다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내란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으니까 종식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도 기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 더 내란을 파겠다고 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하는 건지 명분도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탕평 인사라는 것을 하겠다면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혀 탕평과는 멀고 탕평이 되려면 적어도 이제 원래 있던 그 진영, 뭐 우파 진영이나 시민사회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막 깜빡이는 켜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예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 하나 빼가기, 쇼로 보여주기처럼 나 이 사람 쓴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이 정치적으로 음흉하게 원했던 그 갈라치기 절대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화위복 삼아서 더 똘똘 뭉쳐서 더 당심을 제대로 판별하자라는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네, 국힘은 똘똘 뭉치고 민주당은 오히려 내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저도 이 이혜훈 후보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확장 재정을 강조해왔고 이혜훈 후보자는 긴축 재정론을 주장해온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왜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올렸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다.
쉽게 이 청문회가 채택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문회 왜냐하면 자체,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 입장에서 그 인사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고요. 그 지금 이미 뭐 동영상 클립이며 본인의 발언이며 뭐 이런 것들이 좀 엄청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그 중에 하나만 청문회에서 틀어도 그냥 끝나는 겁니다. 본인이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몸에 배어 있는, 체화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우리 사람이라고 옹호를 하고 실드를 쳐야 되는데 그야말로 본인들 언어로 내란 가담자를 실드 쳐야 되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럼 민주당 그 누가 그렇게 나서서 실드를 치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명분에도 맞지 않고 앞뒤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채택이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도 웃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이게 청문회가 또 채택이 안 돼버리면은 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또 힘이 완전 또 빠지는 거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스운 상황이고 어떻게 힘들게 된다고 해도요. 예산처 장관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기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해운 의원이 누굽니까? 이때까지 뭐 기본소득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이며 모든 것을 다 반대하고 오히려 긴축 재정 쪽으로 이 성장 중심 쪽으로 늘 이야기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키를 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코드가 다르고 기조가 다른 사람이 장관에 그냥 이런 식으로 탕평 인사 보여주기 식으로 왔을 때는 결국은 차관에게 힘이 실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과 실질적인 실무는 만약에 이해운 의원이 지명자가 간다고 해도 장관으로 간다고 해도 힘이 그렇게 실리진 않을 거라 보고 실질적인 실무는 결국은 차관이 이제 움켜쥐고 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청문회도 통과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이 상황이면 뭐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본인 스스로도 갈등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뭐 불을 켜고 이제 이 일을 제기를 할 것이고 그 민주당은 또 그걸 막았을 명분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 채택이 안 됐더라도 임명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강행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청문회부터 난항일 거고 이 이슈가 또 상당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우리 보수 진영의 어떤 분열, 아까 뭐 우리 손수 최고위원님은 우리가 분열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님, 참 대변인께서 저기 뭐 보수 진영의 그 문제 뭐 문제가 아니라 이 진보 진영 민주당 쪽이 분열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전망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게 보면 저도 이해운 의원이 네. 떠 있는 그 인사지를 보고 저는 그게 소위 정보지인 줄 알았어요. 찌라시. 왜 이게 뭐지? 이거 뭐 제일 위에 이름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말이 되나? 그럴 정도로 이제 정말로 파격적인 건데 이걸 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번 밀어붙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분이 옛날부터 정치적인 공식에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당의 제일 어른이에요. 뭐 당 대표고 옛날 같으면 총재고 이런데 당의 수장에서 희한하게 대통령으로 당선돼가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남이 돼요. 당하고는. 그 당은 완전히 버려진 아이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부만 들어가면 청와대만 들어가고 나면 정부의 강요들한테 또 공무원들한테 둘러싸이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저희가 뭔가를 한번 좀 더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너무 방금 생긴 어제 바로 생긴 이런 일들이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이 저희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의문의 인사에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면서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볼 게 이준석 대표는요, 배신자 낙인은 보수를 더 좁힌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본인이 그런 말할 계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도 보수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를 이번 이제 사태를 기회로 좀 삼아서 우리 당이 좀 차제에 당의 정체성을 좀 확립을 하고 이념과 가치관 중심의 정당으로서 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저도 당 생활 15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뭐 단 한 번도 당을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름은 많이 바뀌었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한당, 미통당, 국민의힘 이러면서 쭉 왔는데 그간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제가 반성을 해보자면 우리가 한 번도 어쩌면 이 자유라는 가치, 그다음에 우파라는 기치를 가지고 당성을 강화하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일명철새 아니면은 가치 없는 정체성이 없는 이런 인사들은 빨리 이번에 솎아내자라는 이야기도 사실 나옵니다. 이 이해운 이제 의원이 이번 그 우리 당내에 당심 민심 비율 있지 않습니까? 7대3 이 비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연판장에 또 서명을 올린 분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켠에서 나오는 얘기가 거 봐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빨리 솎아내고 확실하게 우리 당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보이스로 나가야 된다. 오히려 이 당심을 강화하는 지금 현 지도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의 가치나 이런 우리의 당의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좀 메모지하는 약간 다 잡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국힘에 이제 있는 당심을 더 키워야 된다, 솎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 지난 대선 국면부터 계속해서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소식과 또 이해운, 조경태 등 야권 인사 영입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재명식 중도 보수 흡수 전략이 본격화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야권의 인사 영입 소식, 국가를 통합을 위한 인재 등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야권 통합을 위한 인재 등용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인재 등용이 아니라 저는 결국은 완전한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정계 개편으로 가는 초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이제 손수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의 당성을 강화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도 당 생활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공채로 입사해서 30년 동안 이 당을 쳐다보고 같이 한 번도 나간 적은 공무원 하면서 이제 시청에 들어가서 일할 때 빼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당이 지금 지도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계엄, 탄핵 이 여파를 정말 어렵게 이겨줘 뭐 극복해 나오는 이 상황은 참 눈물겹게 힘든 과정들은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이해도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야권 인사들이 이제 우리 당이 조금 아웃사이더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간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아웃사이더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손을 뻗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손을 뻗어가지고 이재명이 장관시켜줄게. 또 뭐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민주당 삼선하고 다시 국힘 와가지고 또 삼선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너 와라. 너 지금 전재수가 날아가면 거기에 또 뭐 부산시장이라도 한번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분들이 우리 정체성과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 뭐 반대의 목소리, 엉뚱한 목소리들을 많이 내지만 지금 107석이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107석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저 민주당의 저런 우리 이재희 또 그 사람들이 던지는 달콤한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들을 너무 소외시키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가치는 그대로 지키고 만들어 가되 그 바깥에서 우리를 조금 외연을 조금 넓혀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져가야 돼요. 물론 당원들은 욕을 하죠. 당선 반대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사람 목소리대로 지켜줘야 그래도 민주당은 싫은데 국힘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래도 안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들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관련 조사 관련해서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게 단순한 명의 도용 의혹 차원을 넘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의 게시물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5명과 동일한 명의의 계정에서 작성이 됐고 이들 계정 끝번호 4자리가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전체 게시물의 87.6%가 2개의 IP에서 집중적으로 작성된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무감사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의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이 있어 보인다,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건 당무감사위의 이제 결과인 것이고 이것을 이제 윤리위로 이제 송부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당의 뭐 징계라든지 그런 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당무조사위의 결과에 따르면 이 5개의 아이디라는 거예요. 이 5개의 아이디가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인데요. 이 아이디가 총 2개의 IP 주소에서 다 이제 게시가 됐는데 한 IP에서 1079건의 게시글 나왔고 또 다른 한 IP에서 349건의 게시글이 작성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당무감사위가 발표를 했으면 사실상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인실직고하고 사과를 하든지 그런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계속 끌면 끌수록 사실은 당 내부에서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건 빨리 끝내고 이제 올해 안에 좀 매듭을 지고 꼭 갔으면 해요. 근데 지금 윤리위원장도 지금 아직 선임이 안 되셔가지고 결국은 내년으로 윤리위 결과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당무위 결과는 올해 안에 끝내자라는 게 내부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조금 당무위에서 결과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 본인이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이게 당내 갈등으로 계속 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사실 처음부터 그냥 이 가족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가족이 직접 했던 아니면 뭐 IP를 그 아이디를 줘가지고 뭐 좀 쓰라고 했던. 근데 그 어떤 경위가 됐든 그것까지는 밝혀지는 거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끌고 가기 전에 그리고 징계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이걸 뭐 친한계대 뭐 또 우리 지금 지도부와의 갈등 뭐 이렇게 자꾸 비치는 것들이 우리 당을 좀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당 대표로서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그 가족에게 물어보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죄송하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 우리 가족들의 또 나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다 그러시든지 그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댓글창들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또 뭐 어떤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또 우리 댓글창들을 완전히 또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훈 후보자 논란부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까지 한번 빠르게 짚어봤습니다.